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의미가 있고 막상 이전을 해서 국민들이 청와대는 또 충분히 즐기고 지금 영사청사도 국민공원을 조성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공원을 찾아서 국민들과 대화하고 담소하는 모습도 볼 수 기대를 합니다. 그런 시대가 열린다면 저는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이상일 전 의원 말씀이나 또 박상영 의원 말씀 모두 어떤 상황을 가정하거나 전제하고 그런 우려가 있고 그런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말이죠. 역대 대통령들도 대통령 집무실 오기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거의 예외가 없는데 말이죠. 김영삼 전 대통령도 광화문 청사에서 집무하겠다고 공약을 했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추진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세종시 결국 행정수도로 하려고 했다가 헌법재판소 위원 행정수도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광화문 청사 별관에서 아마 지금 외교부 청사에서 아마 근무하는 것을 검토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번의 대선에 걸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결국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대신에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많은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청와대 주변 그동안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침투 사건 그 이후로 말이죠. 청와대 주변의 경비가 상당히 삼엄해졌는데요. 그래서 민간인의 왕래도 금지가 됐었고 단계 역대 대통령들이 청와대 주변을 개방을 했어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면 아 그랬지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실정치의 산실로 11.6 사건의 현장이었던 궁정동 안가가 오늘 어두웠던 과거의 모습을 털어버리고 산뜻한 모습으로 시민들의 품에 되돌려졌습니다. 무궁화 동산으로 이름 붙여진 궁정동 시민공원은 울창한 나무와 갖가지 꽃으로 단장됐습니다. 공원 중앙에는 궁정동을 상징하는 국룰정자 모양의 분수대가 만들어졌고 한쪽편에는 북한 산성을 분단 30m의 자연석 성곽이 축조됐습니다. 안가를 헐고 공원 조성을 지시했던 김영삼 대통령은 오늘 오후 부인 송명순 여사와 함께 개원식에 참석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이어 공원 내에 무궁화 한 그루를 기념 식사한 뒤 내부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대통령이 수돗물을 마시고 시민들이 대통령과 악수하러 달려오는 청와대역 공원의 풍경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기분이 좋은 것은 제가 여러분과 여러 어르신들과 한 발 가까워지는 느낌 때문에 기분이 좋았어요. 사람은 소통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예, 김영삼 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동안 국무회의는 늘 청와대에서만 열리는 걸로 국무위원들도 생각을 했는데 말이죠. 광화문 청사에 가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광화문 청사에 가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광화문 청사에 가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장면, 그런 장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영상을 찾았던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청와대를 국민 품에게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광화문 청사에 가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국무위원과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이겠죠. 청와대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청와대 역사 하면은 두 분이 일제시대 때 총독의 관저였다 이런 정도 얘기는 알고 계시는데 말이죠.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고려시대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말이죠.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가는 거네요. 예.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경무대, 저기 아마 경복궁 안에 있던 지명인데 아주 상당히 넓은 곳을 경무대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경무대 그러면 경찰과 연관이 있는 줄 아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1960년에 이승만 전 대통령 하야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로 전용이 됐고요. 1990년 노태우 정부 때 대통령 관저가 완공이 됐고 1991년 본관 건물의 현재 모습으로 신축이 됐고 역시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1993년에 두 청와대 건물 철거가 시작이 돼서 현 청와대 본관이 준공이 됐고요.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국민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 역사적인 그게 많네요. 해방 이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정 사령부의 하지 중장의 거처로 사용이 됐고, 그런데 역대로 청와대에서 지낸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다 기억이 나네요. 이승만 전 대통령 3.15 부정선거로 국민의 거센 저항에 4.19 국민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그 하와이 망명지 하와이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고, 윤보선 전 대통령 의원내각제 때 대통령이라 합니다만 5.16 쿠데타로 실각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 부하의 손에 부하의 총탄에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총칼로 군사력으로 정권을 총칼했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12.12 5.18 군사반란, 그리고 광주 민주화운동 총칼로 진압한 혐의로 역사의 심판을 받았고 단죄를 받았었죠. 그리고 들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 아들 현철 씨 논란, 그리고 IMF 외환 위기 자초, 이것 때문에 아마 마지막 임기 시절의 국정 지지율이 거의 바닥을 쳤던 기억이 나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 남북관계 새롭게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까지 여행해서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만 역시 아들 사명제의 비리 이루어졌던 것 때문에 집권 마지막 때에는 또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던 기억이 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이후에 정치자금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비극적인 그 생애 마감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지금도 아픈 기억으로 기억하고 계시는 그런 기억이 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의 수사, 특검의 수사를 받고 두 사람 모두 구속이 됐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됐고요. 오늘 24일 이번 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을 해서 대구 근처에 마련된 하도로 돌아가면서 오늘 나왔거든요. 아마 돌아갈 때 대국민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랬고요. 자, 지금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불행한 그렇다가 되풀이가 됐어요. 그래서 풍수를 이야기하고 터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관점이기보다는 대통령제에서 오는 이 제왕적 권력의 문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실은 오용하고 남용한 데서 오는 문제에서 파생된 그런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왜 그러면 이런 제왕적 권력이 남용될까? 국민들이 투명하게 대통령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돼 있고, 또 언론도 더 깊이 있게 취재를 해서 이 권력 비리나 이런 거를 취재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좀 더 부실했고, 그리고 집권한 권력층은 사실은 권력을 좀 휘둘러도 대격변이 하는 이런 오만한 판단,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됐고, 저는 터에서 오는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권력 운영을 대통령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파생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그 권력 운영이 잘못된 것들이 사실은 그 공간에서 오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국민과 소통 부족에서 오고 밀실에서 자꾸 뭘 결정을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판단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마감을 한다면, 대통령 권력이 또 분산이 된다면, 또 투명하게 언론 등을 통해서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다면, 과거의 대통령의 그런 불행은 다시 답습이 안 될 수도 있다. 물론 대통령 된 분들이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박상현 의원님,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이상인 의원님하고 생각이. 근데 그런 제왕적인 모습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정치 행위를 통해서 극복이 돼야 되고, 권력을 국회와 함께 나누는 측면에서 극복이 될. 운동 후엔 저칼로리 티젠 콤부차. 출세이시가 후보에게 보너스 점수야. 제가 제 차례 제일 갈 때 가졌는데 그만 지금 이미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미국을 방문해
오버로스 대통령 집무실인데요. 거기서 판단하는 모습이 있고요. 예, 지금 사진은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오바마 부시건 대통령으로 바뀌었는데요. 예, 저렇게 보면 상당히 안에서 편하게 얘기하는 듯, 대통령 집무실이 상당히 개방돼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앞서 이제 지금 사진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모들 불러다가 앉혀놓고 다른 곳과 또 전화하는 정말 일하는 공간이라는 느낌도 좀 들고요. 미국 백악관의 웨스트윙 모습, 오버로스가 있는 곳이 이제 웨스트윙이죠. 웨스트윙 모습을 보면 웨스트윙 그러니까 백악관의 서쪽에 날개 있는 모습인데 지금 웨스트윙의 맨 끝에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인데 집무실이 있고 그 옆에 바로 서재가 있고 여기에 뭐 회의실도 있고 대변은 이제 같은 층에 국가안보 보좌관실, 비서실장실, 부통령실이 다 같은 층에 있어서 제가 미드나 미국 드라마 개방을 해서 그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그 청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만 저희가 백악관 같이 낮은 답을 설치하고 펜스를 설치하고 여기까지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저 발표 모습 어제 저도 생중계로 좀 지켜봤는데요. 네. 당선인 우선 이 8분가량 정도는 이 준비한 입장문을 먼저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렇게 앞서 보신 것처럼 조감도를 저렇게 세워놓고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브리핑을 쭉 이어갔습니다. 근데 좀 핵심적인 내용은 일단 국방부로 이제 집무실을 옮기고 1층에는 이제 소통실을 이제 기자들의 어떤 기자실을 설치를 해서 프레스문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소통을 강조하겠다. 이거를 좀 제일 강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브리핑을 진행할 때 맨 처음에는 마이크를 좀 차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가 네. 이후에 차는 모습도 보였고 저희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이 단상이 좀 조감도를 가리니까 네. 단상을 치우고 하자 이런 약간 해프닝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나중에 이 영상 공원이 완전히 이제 들어서면 자신의 애완견 토리를 데리고 돌아다니면은 어떤 이렇게 만남의 광장처럼 변할 것이다 이런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백악관 모델을 거론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 네. 어떤 저렇게 어제 브리핑에서는 여러 가지 좀 모습을 강조를 하면서요. 집무실 이전이 꼭 필요하다 이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사실 어제 저도 오전 11시에 이 실시간으로 이 윤당선인이 기자회견으로 이 용산 집무실을 발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보면서 이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단상 좀 뜯어보지